세상 위하여 주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이어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자, 성경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안식일, 주일 거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죠. 1절부터 5절 다 찾았어요? 다 찾았으면은 큰 소리로 해야 돼. 큰 소리로 읽어야 돼. 알았지? 네. 1절 심예당 어딨어? 1절 읽어. 큰 소리로. 다 들려야 돼. 사람 전부 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빌가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유다를 달라 서서로 밀어넣으니. 2절 서정이 어딨어? 백서정. 안 들려. 크게.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3절 시원이가 할까? 윤시원?
4절 하민이가 할까? 없어? 자, 그러면은 미송이가 해, 미송이가.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지성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5절 정욱이. 잘했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십니다. 그렇죠?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하는 날이라고 그랬어? 지난 시간에 뭐 하는 날? 쉬는 날이죠. 쉬어야 되는 거야. 쉬는데 지금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뭘 어떻게 한 거야? 밀이 이제 다 익었으니까 밀이 익은 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뭔지 알죠? 밀이 이제 이렇게 열었단 말이에요. 벼도 이렇게 보면은 다 익으면 그 안에 쌀이 들어가 있죠? 그것처럼 밀도 똑같아요. 그것을 이렇게 딱 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겨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겨를 날려보내야 되겠지? 그 안에 있는 알맹이만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겨를 어떻게 했어? 손으로 비볐단 말이죠. 비벼서 불고 알맹이만 먹은 거예요. 자,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 사람들은 여러분 과수원에 여러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사과나무도 있고 뭐 포도나무도 있고 한데 그거 다 먹으면 안 돼.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율법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은 남의 나무가 이렇게 있더라도 자기 게 아니더라도 거기에 과일이 있으면 따서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릇에 담아가든가 그 과일을 딸면서 무슨 도구를 갖고 딴다든가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니까 하나 그렇게 따서 먹는 거는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괜찮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곡식, 배가 고프니까는 아까 어떻게 했어? 제자들이 1절에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후 불어서 먹었단 말이죠. 그렇죠?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신명기 2장 23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써 있네요. 내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포도를 마음껏 배불리 먹어도 되려니와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또 내 이웃의 배지 않은 곡식에 들어갈 때에도 내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려니와 내 이웃의 배지 않는 곡식을 낫을 들고 베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아까 손으로 이삭을 따가지고 먹은 거는 율법대로 한 거야? 아니야? 율법대로 했죠? 예,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되려니와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낫으로 막 쳐가지고 그걸 다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니까 한 주먹 정도 지나가다가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따서 손에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봤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일들은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딴 거는 밀을 수확한 거다 이렇게 막 뻥튀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비벼서 결을 이렇게 턴 것은 탈곡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탈곡은 뭐예요? 탈곡 알아? 탈곡기 알아? 시골에 가면 탈곡기 있죠? 벼농사 짓고 나면은 결을 갖다가 털어내기 위해서 탈곡기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덜덜덜덜 하면서 벼는 다 벼 이삭은 다 없애버리고 알맹이만 주르륵 떨어지게 하는 게 그게 탈곡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제자들이 손으로 비벼서 한 게 바로 그 탈곡한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라고 어거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더라도 비평하기 위한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좋은 일을 하려고 뭘 한다고 해도 어떻게 비평하는 사람들은 아주 악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악하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법을 어겼는데 왜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규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법을 어겼다, 율법을 어긴 그런 짓을 하였다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요?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가 생각이 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생각나지 않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 윤석열 대통령 어디가 있어? 여러분의 대통령은 감옥에 있어. 왜 감옥에 있어? 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야? 대통령이 내란죄를 지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내란죄가 뭐야? 내란죄라는 거는 국가의 권력을 뺏기 위해서 도발한 거예요. 국가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대항해서 국가와 싸우는 게 내란죄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안 갖고 있는 사람이야? 대통령은 모든 최고 국가의 최고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안 갖고 있는 사람이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무슨 권력을 갖다가 가지려고 자기가 다 갖고 있는데 뭔 권력을 가지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자기가 뺏어? 그걸 뺏으려고 내란죄를 저질러?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내가 왜 내란죄를 저질렀나? 얘기를 했어요. 내란죄를 저지른 목적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들어봐야 돼.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여러분 세대는, 지금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1억 원의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무슨 얘기야? 국가가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국민들이 갚아야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모든 국민들한테 1억 원씩의 빚을 국가가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갚아야 되는 거야. 그걸 못 갚으면 국가는 망하는 거예요. 국가는 부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돼. 어떻게 갚아야 돼? 세금을 많이 내야지 뭐. 돈 갚는 길은 뭐예요? 국가에다 돈을 줘야지. 앞으로 여러분 세대에서는,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보통 버는 돈의
차등이 있어요. 1억 이상 벌면은 40%를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내가 1억 벌었어? 4천만 원 세금이에요. 대기업에서 뭐 1조 벌었어? 그러면 1조 벌었으면은 6천억 정도를 국가가 가져갑니다. 4천억이 대기업 거예요. 나머지 6천억은 국가 거예요. 그런 거 갖고 국가 빚도 갚고 그거 갖고 무슨 공무원 월급도 주고 그거 갖고 원자력도 수출을 하고 그거 갖고 탱크 비행기도 만들고 팔아야 된단 말이죠. 해외로 많이 팔게 되면은 해외에서 많은 돈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 이익금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국가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방산산업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방산산업이 뭐야? 탱크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총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이런 거예요. 폭탄 만들고. 그런 거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전투기를 잘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걸 수출해가지고 폴란드에도 수출하고 루마니아에도 수출하고 네덜란드에도 수출하려고 하고 여러 나라로 수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폴란드에서는 대통령이 가가지고 작년에 비행기랑 다 팔았어요. 얼마치 팔았느냐? 21조 원어치 팔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죠? 그만큼 벌어서는 되겠어. 원자력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원자력 만드는데 3위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게임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 원자력은 미국한테 배우고 불란서한테 배웠는데 불란서를 뛰어넘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원자력 학과가 엄청나게 인기가 끌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좀 망했어요. 왜 망했죠? 여러분 시골 가면은 태양광 많이 있죠? 태양광 봤어 못 봤어? 산 깎아가지고 반사판 만들어가지고 쭉 설치해놨죠? 그래요. 그 태양광 하겠다고 그러면서 원자력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언제? 한 10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원자력은 다 수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리원전 2개나 수도시켰습니다. 원전 발전소가 다 새 거예요. 근데 다 수도를 시켰어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뭘 보고 그걸 수도시킨 거야?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때 수도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기술을 중국으로 넘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최고의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기술자가 하루아침에 다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 어디로 가야 돼? 거의 다 중국으로 갔어요. 모든 기술을 갖고. 그럼 돼, 안 돼? 중국은 좋은 나라야, 나쁜 나라야? 좋은 나라야, 나쁜 나라야? 어?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나쁜 나라죠. 중국은 북한의 혈맹입니다. 중국과 함께 1950년 이북과 함께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나라가 중국이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나라랑 똑같이 소련처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그 1950년이에요. 불과 몇 년 전이야? 70년 전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이 죽었어요?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남한 사람 몇 명이 죽었어요? 3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어떻게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몰라? 우리나라는 그때 아무런 기술도 없어요. 총도 한 자루 못 만들고, 탱크는커녕 무슨 뭐 아무것도 못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체육관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건물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자원도 없었어요. 여러분 장충동에 가면은 우리나라 처음 세워진 체육관이 무슨 체육관이야? 알아? 장충동에 있는 체육관이 무슨 체육관이야? 장충체육관이야. 그 장충체육관 누가 만들어 준 거야, 우리나라한테? 누가? 어느 나라가 불쌍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거 만들어 줬어요? 필리핀이 만들어 줬어요. 여러분 필리핀 우습지? 지금 필리핀 우스워 안 우스워?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못 사는 나라지? 그 당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필리핀이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거지 나라거든. 길거리에 거지가 넘쳤어요. 그런 나라거든. 그러니까 필리핀이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가 원조해 줄게 하면서 지어진 게 지금의 장충체육관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체육관이었어요. 70년 전에, 60년 전에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 여러분 아프리카 가끔 가다 못 사는 나라 그거 보여주죠? 애들 누워 있어가지고 그냥 못 먹어가지고 굶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엄마가 부둥켜 안고 울고 애들은 못 먹어가지고 배만 그냥 뻘떡 튀어나오고 다 말라가지고 코 질질 흘리고 있고 그거 봐 못 봐? 보죠? 유니세프 같은 데서 그런데 도와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전 세계 사람들 대한민국 좀 도와주세요.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는 UN 회원국이 165개국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가 163번째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더군다나 남한에는 전기가 없어요. 모든 전기는 이북에서 와야 됩니다. 모든 공장은 이북에 있었어요. 전쟁이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북에서 전기를 다 당연히 끊어버렸지. 살 수가 없게 됐지.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은 평생 동안 흰쌀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왜? 쌀이 없으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은 국수를 먹어야 되는 날이야. 왜? 쌀이 없으니까.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너무 불쌍한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어때? 단 70년 만에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100년도 지나기 전에 전 세계에서 어때요? 경제적으로 랭킹 10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그 누가 만드는 거야? 누가 그렇게 만들어 준 거야?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밤새도록 일했어요. 내가 그 젊었을 적에는 회사를 6시에 출근했어요. 지금 뭐 8시간만 일해? 그런 거 없었어요. 8시간 일하면 뭐 더블로 줘야 돼? 그런 거 없었어요. 일거리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눈이 시뻘겋어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다들 미친 거예요. 다들 정신이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갖다가 집어넣고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 탄핵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대통령이 최고 높은 자리인데 뭐라고 내란을 해요?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 왜 내란을 저질러요? 무슨 권력을 다시 뺏을 수 있는 권력이 어딨어? 대통령보다 높은 게 어딨어? 대통령은 뭐예요? 모든 군수의 모든 군인들의 사령관이잖아. 최고 사령관이잖아. 행정부의 수장이잖아. 국가를 운영하는 말하자면은 회장과 같은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된 거야? 국회의원들이 내란을 일으킨 거죠. 대통령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원자력을 다시 돌려놨습니다. 지난 대통령들이 원자력 발전소 다 폐쇄해버리고 태양광 해가지고 태양광으로 대신 해야 된다. 원자력 발전소 폭발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다 죽어버리니까 원자력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력을 다 스톱시켰죠. 그래서 태양광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태양광 판이 다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들어온 거야? 중국 거예요. 우리나라 건 쓰지 못합니다. 왜요? 중국 게 너무 싸니까. 그럼 중국 게 우리나라 거에서 비해서 좋으냐? 아니죠. 중국 건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알죠? 중국 재산 뭐 좋은 게 있어? 조금 쓰면 어떻게 돼? 다 부서지잖아. 그건 쓰레기예요. 그래서 국가가 그런 쓰레기를 사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기술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수많은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졸지에 실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에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내가 월급 네가 받는 거에 10배씩 줄 테니까 와라. 안 갈 수가 있겠어요? 최고 기술자들은 다 중국으로 갔습니다. 10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중국이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못 따라갑니다. 그게 중국이에요. 반도체 중국 잘 만들죠. 그 반도체는 어떻게 해서 만든 거예요? 삼성 기술자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어떻게? 도면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그러면은 수백억씩 주겠다. 가끔가다 신문에 나잖아요. 우리나라 기술을 빼돌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면서 우리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력을 복원했고 고리 원자력도 다시 돌리자 해서 다시 돌렸고 다시 원자력을 갖다가 키우는 길이 우리나라의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력이 없으면 지금 내는 전기비의 10배를 내야 됩니다. 전 세계가 원자력을 짓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만 해도 원자력을 수십 기를 오래 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도자를 잘못 만나보니까 국가가 완전히 삐뚤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수톱시켜 버렸어요. 얼마 전에 동해에서 우리나라에 천연가스가 나온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제7광부에서 천연가스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300년 동안 쓸 수 있는 가스가 묻혀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 탐사가들이 해볼만 하다. 다른 나라가 그 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탱크하고 자주포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제보다도 우리나라께 거의 맞먹는 그러한 성능을 갖고 있는 무기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전쟁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유행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평화 시대는 끝났어. 그럼 각 나라가 필요한 건 뭐예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무기를 사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 무기를 갖다가 광고를 하고 그걸 판매를 하고 또 원전 기술도 10년 전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었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원전도 중동에다 팔고 유럽에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원전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고 무기 기술도 더 발전시켜야 되고 무기도 우리나라에 없는 거는 더 많이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이북이나 소련이나 중공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모든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석유도 캐내야 될 거 아니에요. 캐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또 군대 지금 군인들 초급 장교들 하사관들 월급이 얼마예요? 얼마야 들어가면은 하사로 들어가면 월급이 한 180만 원대. 병장 월급이 지금 얼마야? 병장 얼마지? 150만 원이야. 병장 월급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가죠? 200만 원까지 올라가요. 하사관 월급이 180만 원이야. 근데 병장 월급이 150만 원이야. 하사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기 하사는 계속 직업으로 60살까지 군대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사관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왜 하사관을 해? 병장 가면 200만 원 주는데 150만 원씩 받는데 조금 있으면 내년 내후년부터는 200만 원씩 받는데 하사가 높아? 병장이 높아? 누가 높아요? 하사가 높은 거지. 근데 병장이 월급이 더 많아.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누가 하사관 오겠다고 그래? 전쟁이 나면은 하사관들이 주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사관은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잖아. 이병, 일병, 병장은 뭐야? 그냥 의무적으로 군대 갔다 오는 사람이잖아요. 군대 가서 총 많이 쐈어? 민혁이 총 많이 쐈어? 어? 줘봐. 어떻게 싸우냔 말이에요. 총을 안 쐈는데. 어떻게 싸우냔 말이에요. 이북에서 지금 쳐들어왔다. 민혁이 어때? 쳐들어왔다. 나가서 싸울 자신 있어? 이길 자신 있어? 때려 죽일 자신 있어? 쏴 죽일 자신 있어? 그렇게 훈련했어? 봐.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군대를 3년 갔다 왔습니다. 지금 뭐 10몇 개월이지만은 내가 있을 적에는 무조건 36개월을 해야 돼요. 나는 대학교 2학년 때 갔기 때문에 36개월 중에서 2개월 빼줬어요. 왜? 대학교 1년 동안 매주 1시간씩 군사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교련이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고등학생까지 무조건 군사훈련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그거 다 없어졌잖아. 그럼 나는 군대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M16 사격자에 가서 사격 쏘았고
수류탄 던지고, 난 병으로 갔지만 유격훈련 하고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그렇게 했어요. 나처럼 나이 먹고 50대, 40대 후반 3년 갔다 온 사람들은 전쟁 나면은 자신이 있어요. 우린 다 했기 때문에. 전쟁 나면은 포병은 탱크 몰 수 있어요. 대포 몰 수 있어요. 우린 3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총검술도 배웠고, 각계전투도 배웠고, 사람 죽이는 것도 다 배웠고, 적군을 죽이는 거죠. 근데 지금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뭐냔 말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있을 적에는 그래도 군인이 60만 명이었어요. 지금 군인이 몇 명이에요? 다 줄어가지고 48만 명, 45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를 최소한 지킬 수 있는 군인이 50만 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군인 모자라요. 더군다나 제대로 훈련도 안 해. 그게 무슨 나라냔 말이에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군인이 없으면은. 미사일이라도 많아야 되고, 이북이 요새는 드론 전쟁이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드론 알죠?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가가지고 그냥 다 폭격을 해버리는 거야. 러시아 수천억짜리 비행기를 드론 몇 대 가가지고 그냥 자살로 해가지고 수천억짜리를 때려부시는 거예요. 신문에 계속 나잖아요. 러시아 정유공장, 우리나라 울산에 가면 정유공장 있죠. 드론 100대가 가가지고 그냥 자폭해버려요. 폭탄 들고 가서. 한 방에 쑥 대봤다는 거예요. 요새는 드론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드론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드론이 되게 약해요.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이북은 드론에 굉장히 강해요. 드론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드론이 몇 년 전에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남한을 다 촬영해가지고 갔잖아요. 못 잡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과 나이가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많이 만들고 많이 생산하고 많이 사야지. 우리나라가 없는 것들 사서 배치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매년마다 그 해에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내가 국방비로 몇 천억, 아까 무슨 석유를 파기 위해서 400억, 그 다음에 원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자들 양성하고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유능한 사람들 데려다가 원전을 다시 부흥시키는데 몇백억,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예산을 했어요. 여러분 돌봄 교실 있죠? 돌봄 교실 있지?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 엄마 아빠가 직장에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못 돌보는 애들 돌봄 교실. 그래서 전국에 돌봄 교실 해서 선생님들 주는 월급 몇십억 이렇게 해가지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을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벌은 세금 거둔 그 예산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예산서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국회에다 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부라는 건 뭐예요? 그 예산서를 다 짜면은 그 예산을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다 보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국민의 세금을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잘 편성해서 국가를 위해서 진짜 쓰는가 안 쓰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세밀히 보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깎았어요. 하나도 없이. 하다못해 돌봄 학교까지. 돌봄 그 교사들 한 시간에 얼마 받아요? 학교마다 5만 원 받잖아요. 우리 에어로빅 지도자들도 많이 돌봄 교실에 가서 애들 돌봐주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아라. 다 깎았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마약이 판치고 있어요. 중국에서
고등학교 상대로 음료에다 마약 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학교 앞에서 음료 나눠줬잖아요. 강남에서.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음료 받아먹고 어떻게 됐어요? 마약에 빠져버렸잖아요. 그건 쳐 죽일 놈 아니에요? 애기들을. 다 중국으로 도망갔어. 중국에서 도망간 중국 놈을 잡아왔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부 다 마약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 정신이 흐리멍덩하게 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예산이 다 깎였어 올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단 하나 예산 올린 건 뭐예요? 국회의원들 월급은 올렸어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다 깎아버렸어요. 그렇게 깎아버리면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대통령이에요. 허수아비지. 대통령이 분통이 터져 안 터져? 터져요. 그렇게 가면 나라가 망해 안 망해? 망해요. 우리나라에 없는 미사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배만 만들어 놓고 미사일이 없어. 그건 우리나라가 못 만들기 때문에 사야 되는 거야. 다 깎아버렸잖아. 우리나라는 조선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은 조선소가 몇 개 없어요. 미국은 군함이 전 세계 가장 많습니다. 그 군함을 고치기 위해서는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소는 일본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함을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는 나라가 됐다라고 미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무 간첩이 많다. 우리나라가 배가 갔을 적에, 미국 배가 왔을 적에 미국에 있는 군사 기밀을 다 빼갈 것이다. 어느 나라가? 한국에 있는 간첩들이. 그 어디다 팔아먹을 것이다. 다 중국에다 팔아먹을 것이다. 몇 해 전에 이북하고 대치되어 있는 철책선에 가면은 전부 CCTV가 딱 돼 있습니다. 쫙 다 CCTV가 나와 있어요. CCTV를 보고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 전날 간첩의 흔적이 있었나? 아, 이북에서 쳐들어올 기미가 있나? 무슨 짓을 하나? 다 하는 게 쫙 38선에 걸쳐서 수백 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CCTV를 다 어느 나라 걸 썼느냐? 어느 나라 걸 썼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중국 걸 썼다는 사실이에요. 중국에서 안방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에서 자기네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바꾸느라고 난리 났었어요. 무슨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냔 말이야. 왜 그걸 설치했겠어? 뇌물 받고. 군인들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매국노야. 국가를 팔아먹는 일이고 국민을 팔아먹는 일이고 국민을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떻게 못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더 이상. 윤 대통령이 한 얘기가 뭐야. 한국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빠졌다.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어디가 많이 당선이 됐어요? 어느 나라가, 어느 당이 많이 당선됐어요? 민주당이 당선됐어요. 몇 석이 당선됐어요? 190석인가? 이렇게 됐어요. 만약 200석만 넘게 되면은 대통령이 필요 없어요. 그냥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서 땅땅땅 치면 그게 법이에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오케이 하면은 그 법이 뭐 이북 간첩 못 잡는다.
지금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법이. 중국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전부 다 찍어가고 다 간첩질했는데 중국이 그렇게 한 줄 알아요. 근데 그럼 간첩 아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법으로. 오직 간첩은 이북만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련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짓을 하든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비밀을 가져가든 간첩 아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원전 다 뺏어가, 방산기술 다 뺏어가, 그걸 다 훔쳐가. 간첩죄로 잡아야 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법을 보니까 간첩이 아닌데. 법이 없으니까 검찰이 경찰이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한 거예요? 계엄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국가가 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들은 다 국가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뭘 준비하는데 이 나라는 국회의원들이 막아서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못하게 하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중국이 닮을 만한 나라입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SNS를 못합니다. 페이스북이나 무슨 뭐 있죠?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건 못합니다. 오직 중국에서 허용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틱톡인가요? 그런 것만 할 수 있어요. 틱톡 그런 거는 실시간으로 전부 검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누가 쳤다 바로 잡아갑니다. 단어 중에서 몇 개 뭐 자유 어쩌고 저쩌고 바로 추적돼 가지고 위치 추적하고 바로 잡아갑니다. 그게 무서운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하도 사람들이 내란 이게 무슨 내란이냐? 국가를 위하는 사람들 데모하고 막 난리 났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카톡을 검열하겠다. 중국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거기에 내란을 옹호하고 그런 거 옮기고 펀날로 가는 놈들은 그거 전부 다 내란죄로 해서 같이 형무소 보내겠다. 그게 나라예요? 중국하고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을 따라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거 봤죠? 뉴스에서. 봤죠? 카톡 검열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너네들 까불지 마. 그 얘기. 그게 국회의원이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야? 국민 누가 그런 걸 해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부탁했어요? 국회의원은 뭐예요? 국민을 대표하는 거예요. 종로구 국회의원은 한 명 뽑는데 그 사람이 종로구 구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런 사람들한테 카톡을 검열해 주세요. 그런 걸 누가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냔 말이에요.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건 공산주의 국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 의견에 안 따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있으면 무조건 아오지 탄광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예요? 이북이야.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70년 동안 전 세계 랭킹 10위까지 될 수 있었고 BTS나 K-팝이나 K-푸드나 K-뮤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미어 터졌어요. 교회도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한테 한 얘기는 뭐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 백성한테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기 맡은 자리에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보란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열심히 일했어요. 남들이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당신 제자가 이런 짓 하고 있잖아. 당신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하고 직접 싸우시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하고 직접 대고 바로 거기에 응답해가지고 비난하시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물러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일하자.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십자가에 매달리 씌었으면서 숨이 끊어지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까지 일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가 그렇게 해서 이 나라는 살아난 겁니다. 그 당시는 하루에 14시간 일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직장 생활할 적에 14시간, 15시간을 일해도 일거리가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밤새서 일하는 게 너무 기뻤어요. 정말로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윤석열 같은 대통령은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대통령질 하면 되지 뭐 했다고 그래. 나 대통령인데 2년 반만 있으면 호화롭게 살 수 있는데 대통령 연금 매월 1,000만 원씩 나옵니다. 경호원들이 수십 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나갈 때마다 국가에서 다 대줍니다. 뭘 걱정을 해. 온 가족까지 전부 다 경호를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다 하고 죽으면 국립묘지 딱 안장돼가지고 편안하게 사는데 그런 대통령이 미쳤다고 내란을 저질러?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됐기 때문에 이 나라한테 산소호흡기를 꼽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라고 통탄을 하면서 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젊은이들, 2030들 특히 깨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잠에서 일어나고 잠에서 깨어나서 니네들 여러분의 나라를 눈으로 똑바로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로 깨어나야 될 시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깨어나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고치시는 방법을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역사에 보면은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위기에 처한 그러한 경우가 이스라엘에 엄청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기록은 수천 년 전이건 얼마 전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기록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교훈을 위해서 내가 써놓은 거다. 거기에 보니까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을 적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있습니다. 구약 665페이지예요. 구약 앞에서 찾으세요. 665페이지. 역대하 이렇게 써있죠? 7장 665페이지 14번 있죠? 네. 다 찾았어요? 네.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민주당이 잘못해서, 국회의원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먼저 엎드려서 우리 스스로의 무엇을 구해라? 죄를 구해라. 내가 갖고 있었던 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던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 내가 친구에게, 동무에게, 부모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모든 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악한 일을 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이 어때요? 죄인이었을 적에는 얼굴을 돌리셨죠. 죄인은 보지 않습니다. 죄인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얼굴을 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적에 어때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나라를 고쳐주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자, 얼굴을 땅에 다 댑시다. 얼굴 땅에 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 엎드려. 프론탈로 다 얼굴을 대. 다 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자신 스스로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너희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까지 내 삶을 살면서 내 양심을 찌르고 내 마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내가 주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찾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얼굴을 비춰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딸들에게 일컫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들, 딸들의 부족한 모든 것들,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 세상에서 으뜸가는 그러한 민족들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셨지만은 저희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이제 떠나서 주의 얼굴이 우리를 아버지여 감추었사오니 이제 다시 그 얼굴을 저희들에게 비춰 주시옵시고 불쌍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불쌍한 이 땅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 방방곡곡으로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 이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차고 넘쳐서 이 나라에 참으로 일꾼이 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셔서 넘어져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어린 하나님의 사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단 1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도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 주님의 그 공율하심이 불쌍한 이 나라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어린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영혼들과 함께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주여 살펴주시고 도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협회와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수들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힘을 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걷는 주의 용사되게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